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ICC 수학학원 원장 김혜원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일단 그 전국의 그 교육 중심의 메카라고 하는 곳이 일단 대치동 있죠. 목동, 그리고 중계, 상계동, 그리고 분당 이쪽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큰 학원들에는 일단 다 다니면서 단과 생활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YCC라고 수학 공부 연구를 하다가 선생님들 연세대 수학과 후배들을 좀 모아다가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던 것이 이제 커져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좀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학원을 내게 됐고요. 사실 대치동이랑 같이 강의를 병행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먼저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그만두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대치동 이제 빼고 이제 다 넘어오셔서 이제 여기만 집중을 하십니다. 집중이고 아니고 이제 문제보다는 자료가 완성됐어요. 강동은 뭐 이런 거 있죠. 강동만 다 집중해서 강동만 신경 쓰는 그런 학원이 좋다. 대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 별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치동 선생님이 확실히 잘 가르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장단이 있고 저쪽도 장단이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다 올인해서 왔고요. 그리고 강동에 대해서는 6년 전부터 저희 학원을 새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8개년 기출문제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교재도 전체 다 리뉴얼을 했고요. 그래서 교재도 리뉴얼되고 선생님들도 교환이나 학교 분석이나 다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왔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다른 학원 원장을 잠깐 맡았어서 그 다른 학원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차리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다가, 수학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없다, 좀 강화시키자고 해서 한 학원에 가서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학원이 수학자유학원이었고, 이제 방향이 안 맞아서 일찍 방향 틀어서 이제 여기서 원래 계획대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때 시작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한 번 봤잖아요.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게 전원 다 그렇게 올랐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한두 명은 아쉬운 아이들도 있지만, 뭐 과학 같은 경우는 한 명 빼고 전원 다 90점대를 맞았고, 그 한 명도 많이 올라서 올랐는데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2명이나 있어요. 그 시험 한 번에. 그러니까 방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때 잘 다지고서 그 방향대로 시험을 한번 딱 잘 보게 되면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수원을 3번, 4번 봤는데 자신 없다, 다 까먹었다, 이러지 않길 좀 바라고요. 한 번 선행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선행하고 내가 실력이 쌓였다는 걸 좀 느끼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방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방학이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한 편지를 써놨고요. 자, 이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냥 PPT를 할까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참고 삼아서 이제 화면만 띄워뒀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브로셔가 있죠. 저희 학원 브로셔는 언제나 복도에 다 걸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오늘 뭐가 아침부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쪽 보시면 저희 학원 소개를 좀 드리는데, 이 적용이 완벽한 실전 개념 써있죠. 저희는 일단 학원 특징이 개념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선행했으면 나 잘 배웠다가 나오고 안 까먹었다가 나오는데,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나고 2번, 3번 했는데, 야, 너 수원 3번 했으면 이제 심화반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3번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건 1번 정도고요. 이렇게 돼버리고 한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고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안 되면 여기 멈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고서 안 되면 또 멈춰 있어요. 문제 푸는 시간이 여기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한 문제 푸는데 20초에서 한 1분 사이면 다 풀려요. 모든 문제가. 그리고 수학 문제는 22문제 정도 됩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2분씩 주어졌으면 충분히 다 풀만도 한데 아이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20초 만에 풀어야 될 문제를 2분 만에 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공부할 때 정석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공식 써진 이 빨간 박스가 있죠. 정석에. 그리고 답이 달린 예제 문제가 있고 밑에 유제 문제,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식 설명해 주시고 예제 문제 풀어주시면 이 유제 문제나 연습 문제는 숙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어떻게 풀었다라로 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처음 한 줄만 읽고도 뭘 떠올려야 되는지 이 한꺼풀을 벗겨내야 돼요. 이 철벽 방어라고 있으면 한꺼풀 딱 벗겨내는 순간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다음 딱 읽고서 또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문제를 단서마다 내가 바로바로 떠올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념을 좀 탄탄하게 교환을 만들어서 이거를 본인 수학 노트에 정리가 되게끔 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회 때마다 종종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노트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장 가져갔던 노트예요. 여기 보시면 공부 정말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작했어요. 근데 보면 2차 국사의 자취 문제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정육면체 나오면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또 원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벡터가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가 컴팩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이따 한 번씩 보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수능장 갈 때까지 이게 숙달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를 풀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이고, 당연히 이거를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이제 학원 프로그램에 이걸 녹여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개념 노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수업 워크북이, 수업 시간에 나는 개념북이고요. 개념에 보시면 이제 문제랑 도표, 뭐 필요한 단어명 이런 것들에다가 다 적어줍니다. 여기다 적어주고 이걸 수업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가 본인 바인더에다 만들어요. 저희 학생들은 전원 다 이 바인더가 있고요. 전원 다 수업 개념 노트가 방학 때 한 강좌만 들어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개념 단계가 기본, 실력, 심화, 그리고 학기 중에 실전까지, 그 고3은 수능,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게끔 돼 있고, 모든 학생들이 다 백지에다가 적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똑같은 용지를 다시 나눠줘서 그 바인더 용지로 검사를 해요. 수업 시간은 여기다 필기하고 검사하는 건 내 바인더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가 빨리 끝내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개념 정리가 축적이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동기부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예전처럼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학생들이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부모님한테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생각들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엄마랑 같이 왔어? 어머니 어디 계셔? 거기 계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 있지? 없어? 왜 빨개져? 쑥스러워? 쑥스럽지. 근데 엄마 안 보고 계셔. 있긴 있지. 있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공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동기부여나 시기에 맞춰서 이때 정말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자신감 심어주고, 그걸 잘 끌어서 이제 드리블해 가면 이제 고3 때까지 이 습관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만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은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 동기부여만 잘 해놓으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 세계 랭킹 제가 4위였어요. 중3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 하는 프로게이머들보다 제가 훨씬 높았죠. 이묘한이라는 프로게이머가 230등 할 때 제가 4위였고. 피파 하니? 피파 안 해? 디아블로 들어봤어? 디아블로도 지금 30년 정도 된 이제 느낌의 게임인데 제가 그때 가장 핫할 때 제 캐릭터가 전 세계 2위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 시작했죠. 이때부터 쭉 올라갔던 건 동기부여, 즉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큰 학원, 유명한 학원 가서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기여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멘토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를 꼭 가야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수학 상은 올라와서 처음 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수동태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1년 뒤에 연대 갈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동태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도 바닥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전 과목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해주면서 전 과목 코칭을 해줘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만 스카이를 26명 보냈어요. 그 4년 과외만 해가지고. 그래서 대치동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여기 끝나면 저기 가고 저기 끝나면 여기 가고 주 7일을 과외만 했습니다. 가르친 아이들은 한 70여 명 되고요. 이 봉사활동 빼고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과외로 가르쳐서 이렇게 갔는데 좀 아이러니한 건 봉사활동은 주 1회로 한 5시간씩 그 교회에 이제 힘든 아이들 데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짜로 가르쳤죠. 대치동에서는 초고액 과외로 했단 말이죠. 근데 입시 성적은 비슷해요. 올라가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잘 따르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적중률이라는 것은 그냥 노력 같아요. 거기에 밑에 자세히 설명을 써드렸는데 저희 교재가 총 88권 있습니다. 이번 학원을 내면서 88권의 교재를 다시 리뉴얼을 해서 저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 강동 쪽에 맞춰서. 그래서 뭐 난이도별로 기본편, 개념편, 기본편, 실력편, 심화편, 실전편 2권, 그리고 수능편, 그리고 기출문제도 3가지, 내신 기출도. 워크북도 있고요. 그 워크북 제외하고 88권 돼요. 선생님들이 일주일이면 2번, 3번 정도 한 3시간씩 나와서 같이 스터디하고 또 교재 피드백하고 또 교환 만들고 이런 노력을 YCC 연구소 생겼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그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학생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학생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저희는 가르쳐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문제로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 끝낼 수 있게끔 시중교재로 풀면서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너무 쉬운 문제 풀면서 만족하지 않고 나올 만한 문제들로만 추려가지고 풀게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따가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 전부 다 나와요. 제가 8개년 기출 분석했다 했죠. 거기에 전부 100% 다 나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나중에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게 결과 나온 다음에 하기가 두려우시면 작년 기출이랑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센터는 뭐냐면 관리죠. 관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관리라는 관리는 다 쳐다보고 다 참여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량이 늘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라는 이름 가지고 이제 조교로 싸게 그냥 겉만 있는, 겉포장만 되어 있는 그런 관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강사 선생님들이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시고 질문도 직접 받고 이 아이들 공부량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정말 많이 늘어났던 것도 이 공부량이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고1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고1이 저희 인정하기 싫지만 수학 과목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학교별로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일단 부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부교재를 3번, 4번씩 봐야 되는데 연합반에서 이거를 다 충분히 끝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섞는 건 좋지 않고 저희 연합반이 있긴 하지만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요. 현재 있는 연합반에도 그 학교가 2-3개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3개. 인원이 조금 많아지거나 학교가 많아지면 분반해서 따로 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현재 1학년은 총 7반이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고1은 가고 2학년은 수준별로
3학년은 선택 과목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원 특징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학교별 특징부터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랑 모든 질문들은 다 해결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친구들 귀엽죠? 저희 학원 캐릭터예요. Y맨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는 저희 학원 기준입니다. 이 선행 과정에 기본 파트가 있고 실력 파트가 있고 심화 파트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0부터 60 정도까지를 기본 파트 때 하고 이 60은 그 아래다 뭐라고 써놨냐면 수학의 정석 기본 과정 이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무리 기본 과정이더라도 정석 한 권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념 정리가 되고요. 문제풀이 할 때 보통 센으로 많이 하죠. 뭐 라이트 센으로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데 저희는 선행할 때는 그 필수 유형들은 암기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모든 유형을 다 풀거나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센 수학에 있는 유형이 22개면 한 16개, 또 쉬운 단계 13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만 해요. 대신에 유형은 줄었지만 유사 유형들을 좀 넣어서 그걸 빠르게 끝내고 나머지 워크북은 개인 수준별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으로 따지면 이 60까지라고 이 실력 과정은 20부터 80까지 하고 이 80은 실력 정석 이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내신 문제는 다 풀리는 정도고 시험 직전에는 이 실력 과정, 심화 과정을 하죠. 실력이나 심화 과정이 이게 시험 직전 과정인데 이 심화 과정은 40에서 100까지. 그래서 여긴 거의 문제풀이가 많고 개념은 스킬들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상은 당연히 이 마지막 단계지만 수학 하나, 수학 원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를 쌓아놓고서 방학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은 수학상이고요. 수학상은 수준별로 현재 4개로 쪼개져 있고 이게 이제 학교별로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선생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수학상이 있고 여기 해야 되는 것이 수학하가 한 번까지밖에 안 됐으면 수학하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름방학 되면은 다시 심화 과정으로 찢어져서 또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에 배워야 되니까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방학은 엄밀히 따지면 3주고요. 겨울방학도 명절 빼고 엄밀히 따지면 한 9주 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현행을 하나 하면서 밑에 선행을 2과목 하는 게 맞고 여름방학은 선행하면서 밑에 낮 시간, 오전 시간에 선행을 하나 하시는 게 제일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수학하랑 수학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얘가 0에서 한 번이면 반드시 수학하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원은 수학하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수학원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학하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렇게 다 하시는 게 맞고요. 수학원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힘든 과목이에요. 성적도 나오기 어렵고 수학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수학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난이도랑 양 분량 자체가 그걸 곱하면 3배 이상 나옵니다. 수학상에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수학원에 고생하는 정도는 정말 객관적으로 절대량으로 3배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 물론 선행이 잘 돼 있으면 이거 대신 수투 대신 미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성의껏 써놨으니까 이걸 가셔서 밑에 걸 구체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요. 여기 내신 대비 때는 일단 적중률이 높은 문제 교재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기 중에 쓰는 교재인데 중간 2권, 기말 2권, 총 4권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앞에 거는 여기에 시중교재가 24권 들어가 있거든요. 일품 블랙라벨 우리 들어본 시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포인트 있는 문제 있죠. 선생님이 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도 하지만 오답을 3번, 4번 하긴 현실적으로 되게 지겹기 때문에 여기에 오답 횟수를 2번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고 밑에 유사문항을 하나씩 더 달아놨어요. 그래서 개념하면서 시즌1을 끝내고 그 다음에 시즌2는 유사문항은 없지만 쭉 한 번 다 총정리한 다음에 뒤에 보면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한 유사문항은 있어요. 뒤에 보면 이 고난도 문제는 유사문항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을 끝내면 여기 아이디어는 다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똑같은 문제도 심지어 꽤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낯설어요. 문제가 숫자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낯설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낯선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실전편, 이게 천마다 또 하나씩 나가서 분교전 이렇게 3권인데 기출문제들로 빠지는 유형 없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 유형 중에서 좋았던 유형들, 너무 과한 유형 한두 개만 빼고 유형별로는 빠지지 않게끔 그 중에 가장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넣어놨어요. 저의 이제 처음 이걸 만들 때 저의 의심은, 아니, 이 교재를 만들 때 저의 생각은 연구소에서 쉬운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너무 시간만 낭비하고 풀었다고 착각한다. 블랙라벨 사면 원스텝 풀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투스텝 풀다가 좀 어려워지는데 좋은 문제는 투스텝이 많거든요. 3스텝에 너무 과한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 시간을 아껴주려면 나올 만한 문제만 선별해야지 그러게도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간 24권의 교재를 업데이트를 한 거고 이게 정말 완전 엑기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면서 저의 합리적인 의심은 배재고에서 선생님이, 아니 광문고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어디서 베끼겠어요? 다 만들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일단 베껴와서 숫자를 바꾸던가 하죠. 근데 주변 학교는 항상 아니더라고요. 강동구 지역 기출을 모아서 주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름 들어본 내가 약간 믿을 만한 최소 한대부고, 중등고, 휘문고, 양재고, 개포고 이런 강남 8학군에 있는 거 아닐까 하고서 목동, 중계산계, 분당 있어 봤는데 정말 갔다가 똑같이 베껴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서 베껴와서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한 학교당 적게는 1개, 적게는 1개고 많게는 4개까지도 있었어요. 숫자까지 똑같은 게. 그래서 강동구 지역의 수준을 평가하고 학교 경영 분석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올 만한 유형들을 저희 대치에서 모아놨던 소스에서 다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강동권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뒤에 최상급 기출문제가 또 있어요. 그 강남구에 소위 말한 이제 엘리트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출문제집이 또 있는데 실어놓은 게 있는데 약간 예상을 벗어났던 게 이번 시험에서는 거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이게 좀 과하다 싶어서 좀 빼놨던 게 거기서도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이거를 보완해서 상급 문제를 조금 더 옮겨서 여기다가 또 해줄 생각이고 그 문제는 이제 최상위 반만 풀었죠. 근데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특히 배재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3권으로 이제 주로 일단 여기 대비를 하고요. 이 위에 워크북이나 실전 모의고사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수능 대비는 좀 멀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에 있는 교재들이 저희 이제 교재 종류들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 트레이닝 센터가 있죠. 이 트레이닝 센터는 각 반별로 워크북을 일단 하나씩 정해요. 학원을 다니면 그 예전에는 어머님들 학원 다니실 때 학원을 다녀도 서점에서 책 한 권 사서 따로 풀었죠. 근데 요즘 애들 그걸 안 해요. 그냥 학교 부교재 학교에서 나눠주는 숙제, 학원 숙제 끝이에요. 그마저도 잘 못하니까 한 권을 따로 정해서 일단은 고1은 부교재를 일단 끝내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스템을 잡아놓으니까 한 권만 끝내는 게 아니고 뒤에 7개년 모의고사 또 워크북 이렇게 해서 한 4개 종류까지 끝내더라고요. 낮은 반들은 2개 정도, 2권을 더 끝내는 거예요. 학원 나가는 거, 학교 나가는 것 이외에 2권을 더 끝내고 저희 지금 최상위 학원반은 4개 반을 더 끝내요. 그래서 일단 공부량이 상당히 느는 센터고요. 트레이닝 센터는 클리닉이랑 달라요. 클리닉은 질문이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학원들에서 관리해준답시고 조교들을 막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배운 방향도 다르고 약간 꼼수 같은 걸로 이제 본인이 풀 수 있는 기억해서 푸는 거거든요. 예전에 풀었던 거를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는 비전문적이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 못 풀어요. 아무리 서울대 나왔어도 잘 못 풉니다. 다 까먹고 또 그때 고1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클리닉이라고 하고서 조교 들어가 있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조교가 행정조교 빼고는 아예 없어요. 저는 선생님 다 클리닉은 언제 하냐면 우리의 클리닉은 그야말로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클리닉은 평일
학기 기준으로 4시 반에서 5시 반에 항상 열려있어요. 저희 출근 시간이 3시 반이라서 그때부터 준비하다가 4시 반부터 5시 반은 선생님들이 3, 4분씩 항상 다 계셔요. 그래서 요때 와서 질문하는 게 클리닉이고, 이 트레이닝 센터는 반별로 워크부, 학교별 부교재 해결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학기 중에는 10문제씩 단원별로, 수준은 4단계고 짝수일 수가 있어서 총 8가지의 시험 종류가 있는데 단원별로 보고요. 그리고 선행할 때는 뭐를 하냐면 교사형 지도서가 있습니다. 교사형 지도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 문제로 많이 반영하는 교재예요. 학생들이 교과서가 있으면 선생님들만 보는 교사형 지도서가. 저희 이제 센터장님들이 이제 학교 출신, 교사 출신들이 꽤 있어서 거기서 이제 테스트지를 전단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레벨 3단원. 학기 중엔 4개로, 기출문제로.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미니 테스트를 보면서 오답도 하고 공부량도 늘리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 언제든지 받아줄게 필요할 때 와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시죠? 학원에서 해야 되는 수업으로 정해놓고서 이때 너네 수업 시간이야. 근데 트레이닝 센터가 시간이 좀 제한되면 안 되니까 저희 센터는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수업 시간 이외에 12타임이 돼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그 시간은 지키게끔. 추가로 더 오는 거는 질문하는 클리닉 개념이고 이 시간은 지키게끔 해서 2번 플러스 1번으로 2시간 반이 의무예요. 2번 4시간씩 수업은 수업이고 여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은 이렇게 고르게 돼 있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하나 더 하는 거는 아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약한 유형이 있으면 지도하시다가 그 유형을 따로 뽑아줘요. 여기 수학상의 255번 유형이죠. 이 유형이 힘들면 유사문항을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보고서로 나갑니다. 보고서로. 그래서 수업 시간, 11월 5주차죠.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개념 바인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제가 완성되어 있는지, 본 테스트, 수업 시간마다 저희는 테스트를 보거든요. 수업 시간 좀 길게 잡아서. 테스트 결과랑 오답이 다 됐는지 오답은 끝날 때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하나, 2개 학생 특이사항 적어놓으면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걸 보고서 이 학생 특이사항 반영해서 또 지도를 하시고요. 여긴 부교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트레이닝 센터 테스트까지 이게 매주 부모님한테 날아가요. 그러면 아이가 단원별 어디가 모자란지도 보이고 그리고 부교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발전 상황도 보이고. 자, 이제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이제 시간표를 말씀드리고서 학교별로 내신 경향이나 지금 고등학교 변동할 수 있는 시기니까 질문을 좀 생각하셨다가 이 고등학교 어때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 좀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 분도 웃질 않으시니까 되게 딱딱하네요. 그렇죠? 입장 갖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그렇게 피곤하거든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하게 고민도 물어보시고 질문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표는 수학상이 총 4개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실력반이다. 보통 수학상을 한두 번씩 선행을 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봐요. 저 학력 진단평가를 보거든요. 여긴 학력 진단평가 보고 55점 이상, 여기 85점 이상 돼야지 가는 반이에요. 학교별로 나중에 찢어지기 전에 일단 목일반은 이제 배제고로 되어 있고 수토반은 광문고, 뭐 월금반은 한영고로 찢어집니다. 그것들이 여기 아래 간단하게 써 있고요. 이 오는 재원생들 봐서 인원이 조금 되면 뭐 명일여고반, 강동고반 따로 내줄 거고요. 일단 올해는 급하게 만들었지만 7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2번 수업에다가 트레이닝 센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니까 총 3번, 2번 플러스 2.5시간만 추가로 오면 되고요. 아이들이 상당히 적응도 잘하고 이거 트레이닝 센터 출석률도 거의 100이고요. 100%고 와서 그냥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추가로도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습관을 잘 잡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방학 주중에는 2시부터 5시까지가 클리닉 돼 있죠. 이때는 그냥 클리닉 시간입니다. 일단 수준 맞춰서 오시고 이때 보는 학력 진단평가는 수상 전범이에요.
보는 시험은 대치 이감학원에서 이제 전국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던 시험인데 그 수학을 제가 출제했어요. 전 문항을. 그래서 문제마다 피드백도 다 있어서 어떤 단원이 모자란지 본인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준별로 갔다가 학기 되면 학교별 수준별로 또 가는 거예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 일단 주중특강이 있죠. 여기 앞에 얼리버드가 있고 일반반이 있는데 일단 개념은 비슷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은 일단은 수학화가 한 번 내지 안 되어 있거나 한 번 봤으면 수학화를 반드시 하셔야지 맞고요.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좀 저녁에 돼 있죠. 저녁에 있다 없어지는 반이고 여기 오전반이에요. 여기 있는 얼리버드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 쇼고 선생님이 이제 세움학원, 대치 세움학원에서 이 핫습관이라는 걸 하시다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쫙 만들어보죠 하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이 너무 예뻐서 원래 휘문고 전문반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그런지 눈치를 본 건지 거기 그냥 다 정리하고서 넘어와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낮 시간에는 선생님이 직접 남아서 개인 클리닉 해주시고 숙제가 다 될 때까지 끝내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얼리버드라고 본부장님께 할 거라고 말했더니 본부장님이 대치 세움학원에다가 그 핫습관이라는 이름 대신 얼리버드로 바꿨더라고요. 그 저희가 먼저예요? 제 생각이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학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학원이 있죠. 수학원은 기본적으로 이 월수금반을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한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름방학 때도 가급적이면 한 번 더 수학원을 수강을 하면 좋겠어요. 여름방학은 수학하랑 수학원 이렇게 수학원이 한 번까지 돼 있더라도 듣는 게 맞을 거고요. 2번 들었어도 지금 들으면 배울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보통 학원들에서 동네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수학상이랑 수학하를 같이 한답니다. 이게 끝나면 수학상이 먼저 끝나면 수상 심화를 한대요. 그 수학하가 끝나면 수하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수학원을 또 같이 한대요. 이 2개씩 끌고 가죠. 이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겪어보셨죠? 1년 내내 질질 끌고 가요. 진도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중학교 선행을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합니다. 저희 한 달 동안 이 겨울방학 특강 한 번 들은 게 그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컴팩트하게 이거 끝내고 개념은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업데이트 시키고 다음 단계 문제 끝내고 이렇게 가면 안정적인 선행이 되는데 너무 그냥 학원에 보내놓고서 그냥 학원이 하라는 대로 다음 단계로 심지어 12월 말에 종강도 안 하죠. 그냥 1월 둘째 주까지 끌고 가요. 왜냐면 딴 데로 넘어갈까 봐 일단 그냥 질질 끌고 갑니다. 1월 둘째 주부터 또 뭐 한다고. 그래서 2월 말까지. 또 심지어 2월 말에 끝나지도 않아요. 이게 3월 초까지 또 끌고 가요. 이런 애매한 거 말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심화반을 하고 있어서 저희 기본반 개념 파트가 이 심화반 하는 개념 파트랑 비슷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실력 파트부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이 정리가 될 거고요. 선행할 때는 실전 문제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닦아놓고 3월 달에 스타트하면 그때부터 실전 문제를 많이 푸는데 더 이상 까먹은 개념이나 기본 유형들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하랑 수학원을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요. 수학원도 얼리버드 프로그램 하나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월수금에 있고 수학2를 할 친구는 여기도 있고 밑에 특강도 수학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얼리버드 자습관이라고 하는 건 저희 연구소가 주변에 있어요. 바로 옆에 건물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좌석이 개인 좌석이 10자리가 있는데 얼리버드를 하지 않는 학생인데 아침 시간을 채우고 싶다. 아침 시간을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얼리버드 프로그램에 선착순 10명까지 받아서 대단한 거 안 하고 우리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비용도 추가는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행이 잘 된 학생들이 아니면 미적 기하 확통은 이제 지금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은요. 다음 페이지가 과학이죠. 자, 과학은 통합과학 기본과정이 있고 실력과정이 있는데 통합과학을 처음 선행하시면 기본과정을 가시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제 실력 과정을 가시는 게 맞고, 좀 처음 하지만 똘똘하면 실력 과정도 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 하면 기본이 우선이고요. 반이 꽤 많죠?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거의 다 차서 토요일, 일요일 반 같은 경우 다 찼어요. 지금 중3부터 과학부터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깔아놓은 것도 있고 이것들이 다 학교별 반으로 다 찢어져요. 이것도. 과학도 배재고 반, 명일여고 반, 한영고 반 다 찢어집니다. 과학은 지금 실력을 하면 방학 때는 실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이게 통합과학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방학 때는 수학 플러스 여긴 2개의 수학을 더 추가로 하고, 과학은 통합과학이든 뭐든 하다가 방학 때는 한 과목의 과학을 마스터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2학년 되면 이 원과목이 총 3과목 봐요. 그러면 이 원과목은 통합과보다 원과목 하나가 훨씬 어려운데 아이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방비예요. 시작했는데 3과목인데 선행이 안 된 과목은 완전 무방비라고요. 이 원과목은 일단 해두면 1학년 내신할 때도 킬러 단원들이 다 원과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두면은 통합과학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걸 지금 해두면 이제 지금 여름방학 때 하나 마스터 물리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화학은 마스터하고, 다음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생물원 마스터하면 고3 올라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부터 해서는 이제 수능에 선택할 과목을 추가로 더 수능 수준으로 또 선행을 하고,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 좀 바쁩니다. 이번에 이제 1.08 등급, 1.08 등급이 저 대치에 와서 입시 컨설팅 받는데 연대 의대를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게요? 무슨 과목 때문일까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답니다. 1.08이면 다 1이고 하나 2 있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과학 과목에서 그렇게 다 까져요. 그래서 과학이 내신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고, 과학은 하면 무조건 올라요. 전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과학은 정말 다 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수학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80% 아이들이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정말 지칠 때까지 했고, 우리 노력의 결과다. 아, 이거 기말 때 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기말을 뛰고 있는데 정말 수학은 힘들거든요. 과학은 하면 반드시 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될 과정만 잘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우선으로 하시고, 제가 인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인강을 하시는 걸 권유하는데, 방학 하나에 하나만 하세요. 지구과학이랑 뭐 국어, 영어, 인강, 수학 하나 더 듣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해서 완강하면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래서 수학과학 위주로 짜시면 더 이상 들으실 게 없어요. 지금은 2학년 같은 경우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은 지구과학 하나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수학과학 플러스 인강을 하시면 이제 국어 하나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 국어는 EBS에 윤혜정 선생님의 지금 임신 출산 끝나셔가지고 다시 오셨거든요. 나비 효과라는 이런 문법 정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체 2도 국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제 핫하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문법 정리 상당히 잘해준다고 소문나 있는 학원인데, 2도 국어만큼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도 국어 자료도 많이 봤고요. 이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거 하나로 이제 수능 문법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중2 때 다 끝났어야죠. 지금 영어를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중2 때 고3 수준으로 끝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수학, 과학이 말 그대로 미쳤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2학년 때 4과목을 하는 자사고도 있어요. 배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1학기 때 전 과목 다 끝내요. 화원, 생원, 물원을 다 끝내요. 2학기 되면 이제 전범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방학 때는 오로지 수학과학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고, 이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듣는다면 이명학 선생님의 이게 제일 재밌어요. 신텍스 1.0. 이게 구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문 강의 비슷한 거는 옛날에 우리 김기훈 선생님의 세듀 그 천일문 이런 교재, 그걸 좀 인강으로 좀 잘 해놓은 교재인데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돈 주고 교재 사서 수강해가지고 적어도 3주 이상씩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제가 확인을 한 그런 거니까 형광을 하고 아침 시간을 잘 지키면서 빈 날 있어요. 구멍난 날들에 인강 한 타임씩만 어머니께서 관리하시고 그거 다 하면 상품 하나 주시고 에어팟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걸고서 그거 하나만 잘 지키게끔 하면 방학 알차게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학기 중에 나오는 어떤 내신 경향이나 적중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어떻게 시작을 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그렇게 헛짓거리는 아닐 거예요. 다만 제대로 안 됐으면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딱 한 번 선행해 깔끔하게 자신감도 생기고 이걸 갖고 학기 중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거 있으시면 먼저 학원 시스템에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질문 좀 받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과학 공부하는데 고민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어머니. 다음 너 가야 돼? 어머니. 네, 트레이닝 센터는 여기에 같이 옆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계시고 시험 보고 부교재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지금은 학기 중에 예를 들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 4개 레벨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상위권반은 3레벨로 가다가 4레벨로 간 애도 있고 그 홀수 3레벨 홀수가 끝났는데 또 3레벨로 가면 짝수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단원별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트레이닝 센터에서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아이들 질문만 받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손풀이로 선생님이 직접 해주세요. 지금 센터장님은 글씨를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대피를 했어요. 이건 예전 센터장님인데 이게 손풀이로 어떻게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이 앞에는 개념 설명도 해주시고 이 뒤에는 그 비슷한 유형, 자주 나왔던 유형들을 어떤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이걸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이거는 이따가 올해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학기 거가 지난 학기보다 꽤나 더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성의껏 이제 여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성의껏 해주셨는데 지금 추가로 업데이트가 좀 됐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시험 기간에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고민이야? 고민 없어? 잘해? 잘 못하는데 고민 없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들은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저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다 하고요. 아까 제가 개념북을 다시 똑같이 구멍 뚫어서 나눠줘서 아이들마다 바인더에 끼우게끔 하는데 그 바인더에 악필이어도 100%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은 틀린 거 날려버리잖아요. 프린트면 어디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틀린 문항만 따로 오답시킨 다음에 그 바인더에 꽂아요. 그래서 바인더에는 그 개념이랑 내 오답들이 계속 꽂혀요. 그리고 이제 그 본 교재에 대한 오답을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시즌이 있어요. 개념 끝난 다음부터 시즌 2 하는 동안에부터 이제 시험 직전 대비 기간에 한 번 더 해서 오답을 80개에서 100개, 180개, 지금 많이 한 학생은 300개 오답한 애도 있어요. 그래서 또 푼 거 오답을 해서 검사를 맡아요. 오답 개수를 저한테 오답을 풀어가지고 한영고 가면은 수학 천재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행 평가한다고 책으로 여기다가 천재를 다 풀어가지고 검사 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문제 푸는 거는 거기다 하더라도 오답은 다시 저희 거에 이제 수학 천재 비슷한 오답하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수만 카운팅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은 전부 다 해결이 되고요. 저희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요. 개원할 때 한 반에 2명, 1명, 3명 이렇게 있었고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10명, 8명, 7명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한번 보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올라서 이렇게 늘었죠. 근데 이제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지금도 3명, 4명, 1명 저는 1명짜리 수업하고 있어요. 멋있게 만들어야죠. 얘네들. 학교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 학교 질문 받을게요. 지금 다 이미 쓰셨죠? 1차적으로 다 1지망, 2지망 쓰셨죠? 끝까지 고민하시다가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대학 가기 가장 수월한 학교. 네?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엄청 잘 뽑아줘요. 실력이 좋든 나쁘든. 한영외고. 한영외고가 실력에 비해서 엄청 대학을 잘 가요. 웬만큼만 하면 그냥 스카이를 가는데 제가 한영외고를 13년 가르쳤거든요. 무조건 한영외고를 가봐야 돼요. 갈 수 있으면. 대학은 무조건 한영외고가 잘 갑니다. 대연외고랑 똑같은 급으로 잘 뽑아줘요. 이건 이제 팩트는 팩트지만 지금 쓰신 고등학교는 아니실 테고, 어디 쓰셨어요? 어디 쓰셨어요? 배재 쓰셨어요? 배재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에서는 배재고등학교가 가장 당연히 자사고기도 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메모에다 쓸까요? 아니요. 전화 쓸 때는 아닙니다. 자, 배재고가 전국 자사고 순위 20등 안에 드는 학교예요. 굉장히 입시 성적도 좋고, 배재고의 장점은 보인고랑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까운 데 가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배재고가 더 좋아요. 입시 성적 비슷하고요. 보인고의 장점도 있지만 되게 좋은 학교인데, 이 배재고가 좋은 거는 일단 자기 공부를 많이 해요. 여기는 자꾸 대치로 빠지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를 엄청 해요. 여기는 그래도 자습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기도 어렵고 가봐야 송파고 좋은 학원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자기 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시험 수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30점, 여기까지 공부하면 80점. 이게 너무 위에서 나오면 79점의 노력을 하면 이 80점 선이면 79점의 노력을 하면 30점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수학 실력이. 좀 과장해서 81점만 노력을 하면 81점이 나오는데 이 선에 조금만 못 미치면 확 떨어져 버려요. 하나에 두 개 이제 시험 풀다가 말려버리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배재고는 처음에 보는 PPST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 아이들 좀 훈련을 잘하게끔, 그리고 내신 플러스 수능도 대비가 잘 되게끔 스타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배재고는 그래요. 일단 인원이 많은 학교가 3개가 있죠. 배재고랑 또 어디가 인원이 많아요? 한영이랑 또 어디가 많죠? 네, 광문. 이 3개만 인원이 1,100명에서 매년 100명씩 늘어나고 있죠.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남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학교가 경기고등학교. 그런 학교가 2개 있거든요. 거기가 1,200명이에요. 근데 여기 3개 학교가 다 1,100명이 넘고, 배재고 같은 경우는 1,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머드 학교죠. 그래서 내신 따기다 괜찮다 인원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신 따기가 가장 쉬운 학교는 제 생각에 강동구고요. 강동구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인원이 600명대거든요. 인원이 거의 절반인데 상대적인 걸 생각해야죠. 인원은 절반인데 공부하는 인원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게 현재 이번 1학년 내신도 5개 틀렸어요. 5개 틀리면 하나에 5점씩 깎이면 75점 되죠? 얘가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2등급 받았어요. 문제 수준은요, 센 수학같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1등급 인원이 다 안 차져 있어요. 1등급의 그 작은 인원이 이만큼만 레알 1등급이고, 지금 저희 반에 강동고 레알 1등급이 있는데, 얘는 항상 어렵게 공부하는데, 얘보다 훨씬 못한 애도 그냥 1등급이에요. 제가 강동고는 강연도 많이 가보고, 제가 그 진로 특강도 많이 가고 해서, 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데, 내신 따기 쉬운데 학교에서 진로적으로나 신경을 잘 써줘요. 그래서 강동고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광문고보다는 강동고를 추천드려요. 네, 그냥 지금 저의 추천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강문고가 싫다는 거 아니고 서울 평균으로 보면 괜찮은 우수한 학교 맞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재는 강동고가 괜찮고, 저는 한영 광문 비슷하게 봤는데 한영고가 올해 굉장히 다짐을 했나 봐요. 시험 문제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측정한 부교재가 실전 대비 R이라는, 직전 대비 R이라는 부교재인데, 제가 봤던 교재 중에 가장 어려워요. 강남의 휘문 중동부 부교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대비했냐면 방학 때 제가 대치에 아직 남아있을 때 상산고등학교 특강을 그걸로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끝내고 나서 1학기 시작부터 아이들한테 돌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 부교재를 얼마나 돌렸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리게끔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못 풀어요. 보통 부교재라고 하면 학원이 언제 대비를 하냐면 학원에서 예를 들어 내가 정한 게 센수학이에요. 센수학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는 시작부터 같이 워크북으로 센터에서 돌리고 학교별 반은 수업 시간에 그걸 또 해줍니다. 센터에서 다 질문 안 해요. 어려운 파트는 수업 시간에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센터에 질문하게끔 해요. 다 센터에 맡기면 센터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R이라는 부교재를 제가 4번, 5번 정도 보고 개인적 오답은 더 하고 그러고 보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잘 봐왔어요. 그래서 한영고는 학업 분위기도 좋고 공부하는 층이 상당히 두텁고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는 마당에 학업 분위기만 생각하고 많이 발전해서 가겠다. 그러면 한영고를 아주 추천드리고 여학생은 한영고, 남학생은 배제 또는 한영고 추천을 드리고요. 내신을 따보겠다. 그래서 광문을 가겠다. 인원수도 많고 이것보다는 최상위권이라면 저 같으면 강동고 갑니다. 한영고 안 가고. 강동고 최상위권의 성적 유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했는데 서울대 의대는 아니더라도 난 연대 이상 스카이에 갈 건데 가면 되는데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최상위권을 만들기는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엄마 시험 망했어. 근데 엄마 다행이야. 1등급 나왔어. 이런 게 좀 많아요. 강동고는. 그리고 강동고는 진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멘토링 프로그램도 참 잘 돼 있고 그 쓸만한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한영고보다는 강동고가 좀 더 잘 돼 있어요. 또 어디 쓰셨어요? 건물은 광문고가 좋아요. 광문고가 건물도 좋고 급식도 맛있고. 광문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상위 20% 야자반이 있는데 그 야자반이 필수로 하는데 학교에서 관리해준다는 느낌보다 이거는 부모님들 평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을 그냥 모아서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걔네가 알아서 잘한다 느낌이 있고 학교 프로그램도 야자도 그렇고 아이들이 하다가 잘 안 나가요. 2학년 되면. 한영고도 그래요. 처음에 창의융합 인재반에 갔다가 별로 소용이 없네. 그러고서 2학년 때 다 빠져요. 지금은 1학년이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예요. 광문고는 이제 부교재랑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아주 쉬운 시험이고 정말 쉽게 전문항이 다 10개만 나왔고 올해는 바뀔까 싶었는데 한영고는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 광문고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많이 안 하고 광문고를 선택하셨으면 EBS 올림포스가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사형 지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따로 구하시긴 힘드실 수 있고 저희 트레이닝 센터에서 방학 때 하는 이 테스트가 그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좋은 문제는 다 추려놨어요. 거의 모든 문제를. 가끔 어렵게 출제될 때가 있어서 등급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이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중간 기말 쉬웠는데 2학기 중간이 갑자기 확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공부를 하다가 항상 어렵게 공부했던 애들은 평소에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때 한 번 딱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역전이 안 돼요. 최상위권은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도 비슷하게 나와도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급식 맛없어요. 광문고. 네, 재학생 중에서 한 0명에서 2명 정도까지가 서울대를 가는데 재수생 포함해서 일단 입시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요. 제가 광문고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인원수도 많은 학교인데 어쨌든 광문고 전문반을 만들어서 광문고에 맞게 훈련을 열심히 시킬 거고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주로 쉽게 나오는 거 아니까 그건 이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아주 쉽게 해서 엄청 돌려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100점 일단 만들어 놓고 기말고사 엄청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변을 대비하는 이런 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광문고 1학년, 한영고 1학년, 대제고 1학년 전부 다 제가 한 반씩 들어가요. 한영고는 창의융합 인재반이 있고요. 이게 그 반마다 목요일날 나가는 게 있고 화요일날 나가는 게 있어요.
광문고는 월화 목이 안 돼서 학원 요일을 수금 토일밖에 못 정해요. 좀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1학년반은 광문고 수토고요. 그리고 이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월화 목인데 뭐 수요일 할 때도 있고 주로 월금에 학원을 나가기가 적당해서 수학 시간은 월금으로 짜시면 좋아서 저희 한영고 2학년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1학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영고는 월금으로 갈 거예요. 한영고가 18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 아세요? 정말은? 배제구가 가장 오래된 학교인 건 아세요? 아, 그래요? 저랑 딱 100살 차이 나는데, 되게 오래됐죠? 근데 한영고가 못지않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한영고가 37년인가? 1937년인가? 이때 지어졌어요. 엄청 오래된 학교예요. 한영고가 전 느낌이 요즘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 수업이 있는데 특히 화목을 나오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이건 학원 시간 반영할 때 좀 생기시고 생기부를 잘 받기 위해 참여율이 높긴 한데요. 그 창의융합 인재반이 2학년 되면 이제 실체 없음을 느끼고 다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영고는 전통적으로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서술형 안 쓰면은 감점을 매겨요. 이게 좀 나쁜 것 같아요. 배제고는 신발끈 정리 쓰면은 괜찮거든요. 그건 이제 대학범위예요. 근데 한영고는 일단 틀리고 심지어 증명 방법이 이 교육 과정에 맞게끔 증명을 해도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일단은 감점을 되게 잘 때려요. 그래서 서술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한영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고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 캠퍼스가 제일 예쁘고 연세대학교처럼 그리고 금요일이 좀 일찍 나올 때가 있어요. 자체 모의고사를 수학을 보거나 국어 영어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금요일 저녁 시간은 과학 같은 거 7시 반부터 10시 이렇게는 수업하실 수 있고 그거 아니면 화목만 나올 수 있죠. 물론 야자 안 하면은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든지 중요한 건 이 어떤 층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속한 그룹이 이게 분위기가 좋은 층에 속하느냐 노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강동구에서 제가 폭탄 하나 터뜨리고 싶은 구역이 하나 있는데 저희 누령소 앞에 매드커피 앞에 이 공터 하나 있죠. 공차 있고 거기 애들 뭐 하는지 아시죠? 몰려서 굉장히 좀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광경인데 와 노는 애들은 그렇게 놀고 어떻게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는지 지금 몰려서 10명씩 심지어 어른들이 옆에서 피고 있어도 옆에 3-4명이 같이 그냥 피고 너무 속상한 거는 저도 딸이 있는데 여중생 애들이 왜 이렇게 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폭탄 투척하고 싶어요. 저는 봤을 때 이 구역에 요 상업지구 중에서 딱 여기 좁은 골목 전에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구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구역에서 원장을 하다가 이쪽 왔는데 그 층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말씀드리다가 말씀드린 게 그 소월반에도 충분히 꼭 들어가야 되고요. 배제고 가더라도 광문고를 가도 심화반에 들어가야 되고 노는 층을 최대한 끌어놓으셔야 3년이 편해요. 지금 겨울방학 소홀히 하면 그냥 하층에서 공부하다가 맨날 놀러 다닙니다. 와 제가 그 한 명이 또 배제고애가 좀 사연이 있는 애인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인데 그 친구 잡으려고 PC방을 10군데를 뛰어다녔어요. 마지막에 잡았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따라가서 또 잡았거든요.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놔줬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한 15분 정도 뛰어다녔는데 근데 PC방 갔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PC방에 이렇게 축 치고 앉아서 꽉 찼더라고요. 이 동네 애들 되게 많죠? 꽉 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면학 분위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면학 분위기. 자, 면학 분위기는 대표적으로 배제고에 그리고 한영고. 저는 한영고가 면학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 성적이죠. 입시 성적은 입학 설명회, 학교 설명회 갔다 보셨죠? 입시 성적.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 뿐이고, 이거는 3개년이 평균적으로 괜찮아야지 올해가 바뀌지, 작년에 안 좋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3년 애들이 현재 3학년이 좋지 않은데, 바뀔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입시 성적이 이렇게 3개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입시 성적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아까 제가 한 학교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서울대는 0명에서 1명 가요. 근데 한영고랑 배재고는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저 같으면 강동구 보낼 거예요. 저 한영여고 안 되면 강동구 보낼 겁니다. 제 딸. 강동구에서 잘 가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통학거리인데, 이 구역은 자꾸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 통학거리 굉장히 큽니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매일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 소모예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중요하고 하니까 통학거리. 제가 고교 선택할 때 강조드린 게 있어요.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저 막 농담을 섞긴 하지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위가 뭐게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뭐가 제일 걸려?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신경 쓰이는 거. 어디 고등학교 썼어? 한영이랑 광문 썼어? 왜 한영 선택했어? 영어를 피하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 일단 친구.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학교 입학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가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친구. 그리고 여학생들 특히 교복. 교복 맨날 벗고 화장하고 막 이러려면 되게 피곤해요. 교복이 좋고 급식이 맛있어야 아이들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저희 딸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 농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시고서 바꾸실 수 있으면 지금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특징은 좀 있지만 뭐 이런 거죠. 뭐 성덕고 급식이 되게 맛있대요. 이런 거 빼고는 다 수준은 비슷합니다. 인원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하게 학교만의 노력을 하는 학교는 저는 강동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인원수는 적은데 상대적으로 되게 알차진데, 근데 강동구는 그런데 이제 그 입시도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추천하고요. 그 남녀 합반인 데가 선사고인가? 그쵸. 선사고가 남녀 합반이죠. 남녀 합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 정도는 좀, 제가 좀 기성세대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남녀 합반은 공부하는 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합반 아니면 공학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생기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순하고. 이번에 한영고 너무 예쁘고 착하고, 저희가 한영고 아이들, 지금 만났던 한영고 아이들은 전원 다 스카이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예쁘고, 공부하는 층에 속하면 엄청 잘합니다. 고등학교 질문 있으세요? 네. 면학 분위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강동구 면학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면학 분위기는 엉망이죠. 네. 강문고도 면학 분위기는 엉망이에요. 근데 참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연대는 무조건 가요.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중요한 것만 잡고서 가면 되게 쉽거든요. 제가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애들을 감사하게 엄청 수월하게 잘 보냈어요. 대치동에서는 인간 강사 빼고는 고3을 30명 이상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인간 강사들은 200명, 300명씩 데리고 있어요. 수학이. 근데 그냥 인강 안 하고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 기준에는 고3을 45명 정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엔 그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과가 이렇게 생겼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5등급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경쟁도 치열한데. 1등급 4%죠. 근데 이과가 이렇게 생겼으면 문과 1등급은 이렇게 생겼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3배예요. 대학 정원은 문이과가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지원자는 문과가 3배예요.
그러니까 이 문과에서 1등급 빠진 애가 이과에서 3등급 초반에 걸려요. 성적이. 그래서 올 1등급 받은 이과는 무조건 의대지만 올 1등급 받은 문과는 이대도 떨어져요. 자,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그 대치동에서 꽤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서 수업을 했는데 올해가 2022학년도 수능 본 애들이 올해 대학생 1학년이죠. 그 아이들 기준으로 이과가 26명 맞을 건데 전원 다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2학년 때 3, 4등급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것만 하면 수능장에서 내가 택한 거, 내가 선택하는 생각이랑 얘가 보고 떠올린 생각이랑 똑같으면 돼요. 제가 왜 이과를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렸냐면 이과에서 1등급을 받잖아요, 수학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과목을 어지간히 못 봐도 연고되는 간단 의미가 돼요. 다른 과목 어지간히 못 봐도. 실제로 제가 대학 갔을 때도 등급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대학 갔을 때도 수학은 대부분 1등급이었는데 2등급도 꽤 많았어요. 연대도. 수학과학 제가 1등급이었는데 그럼 무조건 와요. 제가 한 과목을 되게 망쳤거든요. 근데 수학과학 1등급으로 와서 전 전액 장학금까지 탔어요. 수학을 50% 더 가정치 주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거기서 주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서 혼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저도 너무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시고 저도 사교육보다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게 제 비전이에요. 제 꿈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학 때 수학을 3과목씩 안 하면 너무 힘들고 물론 방법은 기존에 다 해놨으면 됐는데 계속 돌리니까 계속 대형학원에서 돌리니까 아이들이 선행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방학 때 2과목 내지 3과목을 꼭 해야 되고 과학까지 그렇게 돼버렸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학과학 우선순위를 좀 짜시고 제가 공부법 특강을 하거든요. 겨울방학 직전에도 할 거예요. 이제 저희 학원에 다 모이면 아이들 들으라고 아이들 대상으로 할 건데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혼자 문법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문법 책 보고서 내가 가정법에 대해서 학습할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읽고서 내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과학도 하이탑을 혼자 보고서 내가 하나를 선행을 끝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날 학원 다녀봐야 국어 1등급이 안 나와요. 혼자서 하는 방법 알고서 하면 딱 3개월이면 1등급 나와요. 저는 농담은 섞긴 하지만 절대로 과장하거나 MSG 뿌리거나 하진 않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치동으로 불려가서 수강료를 350만 원씩 받았거든요. 20년 전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는데 국어는 4개월이면 충분히 되고요. 영어는 이 당시에 영어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학은 딱 만 1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그때 1년 기준인데 이거는 고1, 2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돼요. 장르별로 하나씩 정복만 하면 되고. 지금 검정고시 보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국어가 어렵다 그래서 현대시부터 하나 알려줬어요. 그리고 현대시 따로 또 봐주고 뭐 봐줘봐야 10분이면 되니까 봐주고 혼자 풀어오는 거죠. 매일 2주문씩. 현대시 정복되면 현대소설하고 소설 정복되면 그 다음에 비문학 넘어가고 그 전에 이제 고전문학 따로 하고 공법 특강 때 학생들 꼭 보내주시고 제 학교 강연도 많이 나가니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다른 타이틀 다 떼고 그냥 교육청 강사로만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표정이 어둡네요. 제가 너무 진짜 피곤했는데 저도 피곤해서 딱딱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녹화해서 좀 올려볼라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다른 학교 생각한 데 있어요? 일단 학교 급하니까 학교 마지막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네. 여기는 대제랑 한영이랑 강문이 애들이 대부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만 몰려서 쓴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분위기가 되게 안 좋고 학생수 적어갖고 애들이 그 학교라면 나머지 학교를 싸잡아서 이제 그 학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남 쪽에 하남구나 이런 데 분위기 괜찮다고 들었어요. 거기를 전학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그 선택을 할 때, 입시를 할 때는요, 일지망,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을 무조건 쓰는 게 맞아요. 떨어질지라도. 이게 단순하게 소신 있게 가면 대학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남구가 더 좋을까요? 그 외에 있는 학교들 분위기가 안 좋다니. 일단 제 말씀 들으면 그 생각은 안 드실 텐데, 일지망을 썼을 때 될 확률이 이 동네가 제일 높아요. 지금 학교마다 정원을 많이 늘리고 있고, 인원수가 지금 쓰시는 고등학교는 다 많잖아요. 많은데 다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 가능성이 제일 그나마 높고요. 이지망을 선택할 때는 우선순위가 집 가까운 데예요. 통학거리가 장점이 세 번째가 있었는데 그거라도 장점을 갖고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정해지면은 학교에 조금 무성의한데 지금 가서 상담받으면 커리큘럼이랑 이런 거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막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가 되든지 간에 진로 선생님을 한번 어머님들 한 3-4분 모시고 가서 여기에 2학년, 3학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한번 보시고 동아리 뭐 선택할지 미리 한 발 먼저 결정하세요. 예, 그러시면은 입시에 대해서는 괜찮고요. 학교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200여 개 고등학교 다녔는데 유명한 고등학교는 다 가봤거든요. 모든 학교가 한결같이 그렇게 자요. 수업 시간에 쭉 강의실로 가면 어머님들 하려고 가면 교실 다 보이잖아요. 와,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모두 자는 반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전원 다 자요. 되게 많아요. 학교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통학거리 가까운 거 되게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송파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오기도 하잖아요. 한영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여기에 강동구 정책이 이 강동구 학생들 우선 선발하는 게 되게 강해졌어요. 한영예고도 강동구의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학원, 아니 멘토를 잘 선택하시면 그럼 됩니다. 연대만 가면 되죠. 그러면은 연대 정도는 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까 시간표 설명 다 드렸죠? 브리지 특강이랑. 네. 이대로 마치겠고요. 개인적인 질문 있으신 분 앞에서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교재 둘러보실 분은 교재 보셔도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